네, 그럼 여름방학 머신러닝 스터디 5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좀 어떻게 보면 편리화할 수 있는 AutoML이라는 라이브러리와 AutoML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까지 자동화해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AI 에이전트 중 하나인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1차시부터 4차시 동안, 4차시 동안 머신러닝 수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머신러닝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 워크플로우라는 이 사진을 저희 1차시 때 사용했던 걸로 가져와 봤는데요. 모델링 과정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점검 및 탐색, 흔히 말해서 EDA 과정을 거친 후 태스크에 맞게 전처리와 정제를 해서 모델을 선택 후 훈련을 합니다. 훈련된 모델과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 기준에 맞게 좀 더 성능 향상을 시킨다든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서 배포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4차시 동안은 전처리 및 정제부터 모델링 및 훈련, 그리고 평가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를 드렸고요. 점검 및 탐색이라는 부분은 이제 EDA로서 저희가 베이직 세션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처리 및 정제부터 해서 평가까지의 과정, 여러분들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길고 복잡한 좀 기다란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다란 코드들을 우리가 물론 일일이 다 작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실력을 갖추었다면 이런 코드들을 일일이 전처리 과정부터 평가까지 일일이 해야 할까요?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태스크가 바뀌면 모델도 바뀌고, 그리고 그 모델에 맞게 전처리해야 하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처리 작업 등 귀찮은 작업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AutoML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AutoML 라이브러리는 쉽게 말해서 머신러닝의 모델 개발 과정에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용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골라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검증용 데이터셋을 통해서 수동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앙상블 같은 기법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능을 최대한으로 높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튜닝 가운데 있는 조정 과정에서 AutoML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AutoML이 가운데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를 해줍니다. 물론 사람의 개입이 완전 제거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비교적 간단하게 짤 수 있고, 전처리 과정 귀찮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대표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utoML이 자동화하는 대표적인 작업들을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 전처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델들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탐색해 주고요. 교차 검증도 한 번에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OOF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검증까지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들을 알아서 앙상블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모델 성능을 비교를 해서 다음 그림과 같은 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여기 상위에 있는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런 모델을 선택해서 내가 예측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모델들이 익숙하게 보이시죠? 랜덤 포레스트부터 해서 XGBoost, 캣부스트와 같은, 그리고 KNN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4라고 레이블되어 있는 모델을 보면 웨이티드 앙상블 L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앙상블을 적용했고 그리고 L2 정교화 기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모델명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utoML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오토글론을 좀 저는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글론은 특히 이 태블러 데이터, 그러니까 표 형태로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의 예측을 잘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오토글론에서 이제 테이블러 프리딕터 객체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단 몇 줄이면 예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 줄 끝이면은 이제 예측부터 어 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인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테이블러 프레딕터라는 메서드 안에는 이제 라벨이라는 인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학습시키는 필에는 트레인 데이터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뭐 감이 오시다시피 라벨은 예측할 정답 컬럼이 되고 트레인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좀 더 다양한 핵심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라벨과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 정답 컬럼과 학습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들이 이제 이별 매트릭스라고 모델을 비교할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제공드린 수업 자료에는 ROC AUC를 사용하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패스는 오토글론이 학습을 시키고 나면 어떤 모델을 사용했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습 모델의 저장 위치를 패스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줬고요. 이제 밑에 펜 네모가 쳐져 있는 부분이 오토글론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제 타임 리밋과 프리셋인데요. 타임 리밋은 전체 학습 제한 시간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글론에서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정도의 시간 안에서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셋은 전반적인 속도와 성능의 균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저희 수업에서는 미디엄 퀄리티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 프리셋의 인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셋의 인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미디엄부터 베스트 퀄리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위에서부터 빠른 대신 성능이 낮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올라가지만 시간과 용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퀄리티는 첫 베이스라인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 짧은 실험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제출 후보를 만들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때 각각의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시면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오토글론으로 최종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리더보드가 있는데요. 리더보드를 출력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볼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모델 이름과 그리고 검증 성능, 그리고 학습 시간, 대표적으로 요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드린 데이터로 보자면 웨이티드 앙상블 L2 앙상블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냈고 점수를 보면 0.954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C AUC로 평가 지표를 설정을 했고요. 학습 시간은 60초 정도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여기 제공드린 데이터에서는 좀 데이터 행도 적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캐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간단화하다 보니까 스코어 테스트랑 스코어 베일레이션 스코어가 같게 나온 걸 보니까 이게 과적합이 낮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가져온 데이터가 좀 간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토ML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오토ML만으로도 강력한 베이스라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러 알고리즘을 한 번에 학습시켜서 모델끼리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전 처리와 모델 탐색,
그리고 앙상블 작업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반복적으로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실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문제와 타깃을 대신 정의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셋을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떤 태스크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저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직접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평가 지표나 데이터 분할을 자동으로 바로잡지 못하는데요. 어, 제가 직전 설명드렸던 문제에서는 평가 지표가 ROC, AUC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가 불균형 데이터 셋이었기 때문에 ROC, AUC로 설정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큐러시와 같은 정확도를 평가 지표를 설정을 했다면 어, 단 한 가지만, 아, 100개 중에서 99개를 그냥 모두 정답으로 맞춰도 평가 지표에서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성능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AutoML은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 기반의 피처 엔지니어링도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뭐 사칙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백화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 남성복 코너에서 주로 옷을 사는 사람과 여성복 코너에서 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어느 정도 대표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한 도메인 지식에 기반의 피처 엔지니어링은 사람의 판단이 또 필요를 하게 됩니다. 또한 AutoML로 파일 구조나 실행 오류, 결과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별도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AutoML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뭐 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해서 데이터 구조를 확인한다던가, 혹은 트레인과 테스트 셋의 컬럼을 비교를 해서 테스트와 트레인에 각각 어느 컬럼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또 설정을 해줘야 하고요. 코드가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도 직접 고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미션 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출하게 될 파일인데요. 이 파일도 행 개수가 제출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지 직접 검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고요. AutoML 한 번으로 최종적인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한데요. 그 네모로 박스친 부분이 이제 대신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데이터 수집에서 들어가는 작업과 EDA를 통해서 사람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부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포, 저희 캐글에서 혹은 컴퓨테이션에서는 제출이 되겠죠. 이 부분은 사람의 판단이 필요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요즘 AI가 유행을 하잖아요. 뭐 GPT를 통해서 시험 공부도 같이 하고 등등등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머신러닝 작업도 AI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게 AI 에이전트인데요. AI 에이전트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AI입니다. 대표적으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그리고 커서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지속적인 개입이 없어도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웹브라우징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혹은 코드를 실행한다든지 다양한 외부 도구를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유저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AI 에이전트가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셋이나 혹은 문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태스크는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3번을 보시면 머신러닝 모델을 어떤 모델이 좋은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징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이 최종적인 결과를 LLM을 통해서 유저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LLM과 AI 에이전트의 차이점이 뭐냐?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의 표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LLM은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LLM, 그러니까 챗GPT에 오토글론을 활용한 베이스라인을 작성해 줘라고 하면 코드를 짜서 답변만 툭 내놓습니다. 직접 실행시키진 않고 그냥 코드를 뱉어냅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코드를 직접 어, VS 코드나 혹은 코랩 같은 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직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폴더에 대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냥 사용자가 GPT한테 먹인 파일 내용만 알기 때문에 폴더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조금 다릅니다. 어,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직접 실행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산출물, 그러니까 서브미션도 이제 AI 에이전트에 넣으면 직접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폴더의 전체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인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LLM과 툴과 플래닝을 결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데요. LLM은 챗GPT나 클로드 같은 그냥 생성형 AI고, 플래닝은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툴은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럼 툴이 뭘까요? 툴은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폴더에서 직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명령을 외부에서 수행한다든지, 혹은 파이썬 코드를 직접 짜서 직접 실행을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일련 과정들을 GitHub라는 공유 사이트에 올려서 사용자와 공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외부 도구들을 직접 가져와서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툴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어, 일반 LLM과 다르게 이제 외부 툴을 활용해서 좀 더 확장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에이전트가 작업하는 모습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저는 코덱스에게 오토글론 베이스라인 만들어줘 라는 프롬프트를 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덱스가 30초 동안 작업을 해서 제 노트북에 깔려있는 이 라이브러리 등을 확인을 해서 보니까 오토글론이 설치되어 있고, 파일을 읽어보니 분류 타깃은 Y이고 제출 형식이 ID와 Y의 확률값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본 추천은 빠르게 실습 가능한 이러이러한 파일입니다. 라고까지 안내를 해줬습니다. 딱 보면 이제 기본 LLM과 다르게 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읽고 이 파일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 노트북에 오토글론이라는 라이브러리가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을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곧바로 실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클로드 혹은 코덱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로 실습을 하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습 목표는 프로젝트를 AI 에이전트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목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어,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폴더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차시 실습 폴더를 만들고, 제가 있던 실습 자료, 네, 실습 자료 집을 압축해서 3개의 파일만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파일은 train, test, sample submission, CSV입니다. 이건 제 파일인데요. 저는 좀 실행을 해놔서 이렇게 좀 잡다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다 되신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이 코덱스에게 프로젝트를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코덱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무엇을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5차 실습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5차시 실습이라는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미리 한번 싹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을 겁니다.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이해시키기가 목표가 되는 프롬프트입니다. 좀 읽어보자면 현재 폴더는 머신러닝 컴피티션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코드는 수정하지 말고 프로젝트 구조, 트레인 CSV, 테스트 CSV, 그리고 샘플 서브미션을 보고 분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유형과 타겟 컬럼, 평가 지표, 데이터 크기, 주의해야 할 점을 보고해 주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코덱스가 1분 10초 동안 작업을 했더니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5.6 솔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있는데요. 5.6 솔라가 최근에 나온 챗GPT의 최신 모델인데 저희 지금 태스크에서는 이런 고급 모델까지 필요하진 않고 테라 정도로만 설정해서 속도도 빠름으로 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애가 대답을 놓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큰을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속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요금제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토큰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 이 토큰을 좀 관리를 해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여유롭게 이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1분 10초 동안 작업을 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코드나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유형은 은행 마케팅 캠페인 고객의 가입 여부를 예측하는 이진분류 문제입니다. 이진분류 문제라는 것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깃 컬럼은 Y가 되겠고, 그리고 0과 1이 이런 불균형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폴더에는 평가 지표에 대한 확실한 규칙이 없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케글에서 가져왔을 때는 ROC, AUC를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제공드린 샘플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써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챗GPT가 잘 확인을 해서 평가 지표를 ROC, AUC 또는 로그로스 같은 확률 기반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크기를 보니까 트레인은 만행이 있고 테스트 CSV는 거의 3분의 1인 3333. 그래서 샘플도 3333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을 보니까 양성의 비율이 12% 정도라서 정확도 그러니까 어큐러시만 보면 모델 성능을 오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P데이즈나 이런 열들은 결측과 유사한 의미 있는 특수값일 수 있기 때문에 무짐고 평균이나 최빈값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고 주의할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변수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컬럼들은 큰 이상치 혹은 긴 꼬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컬럼은 통화가 끝난 뒤에 알 수 있는 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듀레이션이라는 컬럼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화한 시간이 되는데 통화한 시간은 통화를 끝나고 나서 정해지는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 목표에서는 전화가 끝나기 전에 가입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누수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회 규칙상 제공된 피처 허용되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음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롬프트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작성을 하는 프롬프트인데요.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토블록 베이스라인을 작성해 주세요. 조건 ROC, AUC를 사용하고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분리를 한 후 리드보드를 출력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브 미션을 생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노트북 형태, 그러니까 IPYNB 형태로 VS 코드나 혹은 콜앱에 넣어서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행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실행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작성한 코드에도 분명히 오류가 존재하고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보거나 혹은 AI에게 직접 이 코드를 검증하게 해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실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19초 동안 작업을 해서 뭐 검증 세트를 어떻게 분할할까요? 80대 20은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분할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읽어보자면 권장, 단일 오토글론, 태블러 프리딕터, ROC, AOC를 학습하고 어, 리더보드와 테스트 확률을 예측해서 서브 미션을 만든다. 가장 간결하고 베이스라인에 적합하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을 둔 오토글론. 타임 리밋을 600으로 설정해 실행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환경에는 편하지만 성능 상한이 다소 낮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여러 프리셋 비교, 미디엄 퀄리티와 베스트 퀄리티를 비교합니다. 성능 탐색에는 좋지만 베이스라인 범위를 넘고 실행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의 권장 사항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해서 시간 제한을 둔 오토글론을 선택을 해서 시간 제한은 300초 정도로 제한해서 작성해 라고 말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설계를 고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 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 이런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2분 10초 동안 작업을 해서 오토글론 베이스라인 노트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일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죠. 이런 뚝딱뚝딱 만들어낸 파일을 사람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도 이 파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깔려 있는 걸 그냥 직접 켜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좀 보기 쉽게 여기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80대 20 층화 분할을 활용했고 RC AUC를 활용했으며 제한도 300초로 두었고 뭐 이렇게 마크다운 셀도 잘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좀 직접 읽어보면 랜덤 스테이트는 4.2 그리고 베일드 사이즈 0.2 그리고 테스트 리밋 타임 리밋은 300 프리셋은 미디엄 퀄리티 이렇게 잘 설정을 해줬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실행하는 명령을 딱히 넣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값들까지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코드들을 눈으로 읽어서 아, 괜찮구나. 혹은 오류가 보였으면 이걸 이제 프롬프트에 넣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을 때 RC, UC로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타임 리밋 세컨도 아까 거기 설정한 변수인 300초를 잘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덱스에게 직접 검증을 하라는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요. 코드 리뷰 프롬프트입니다. 작성한 코드에서 버그 가능성, 데이터 누수 가능성, 개선할 점을 리뷰해 주세요. 수정은 하지 말고 설명만 해주세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결과 42초 동안 작업을 해서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버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누수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AI가 작성한 코드에도 분명히 허점이 있고 그리고 버그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들고 바로 실행하기보다 우선 검증을 한 번 거친 후 실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버그 가능성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델 저장 경로가 항상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트북을 두 번 실행하면 기존 모델 폴더 때문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로가 겹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데이터 누수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듀레이션에 대한 내용이네요. 듀레이션은 통화가 끝난데 알 수 있는 통화 시간이라서 이걸 실제 업무 목적이면 미래 정보 누수라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 대회 기준에서는 이거를 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누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점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 줬는데요. 경로 처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프리셋 뭐 등등등 해서 이러한 점들을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러이러한 점을 고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한 번에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 코덱스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좋습니다. 리뷰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수정 후 변경된 부분만 요약해 주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1분 40초 동안 작업을 해서 변경된 부분을 요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베이스 라인을 수정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 실행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준 뒤에 실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직접 수정을 해서 파일까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제출 파일을 검증을 하면 되는데요. 제출 파일이 이제 submission CSV가 행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의 순서라든지 컬럼명 그리고 예측값의 범위를 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코덱스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면 저는 이제 까먹고 실행을 안 해서 노트북을 실행한 다음에 "내 항목을 바로 검증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제가 실행이라고 답을 했고요. 이제 8분 6초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간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8 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요. 답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브미션 CSV를 생성했고 실제 파일 기준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행수도 3333 개로 패스를 했고 아이디 순서도 샘플과 동일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명도 id와 y로 이루어져 있고 예측값도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켜 보면 진짜 id와 y 이렇게 돼 있고 id가 존재하고 요 값들도 확률적인 숫자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토글론을 활용해서 오토글론과 코덱스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태스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뭐 여기서 최종적인 성능이 뭐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이렇게 빠르게 뭐 저 한 10 분쯤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번 에이전트가 한 일과 사람이 한 일을 비교를 해 볼까요? 에이전트가 한 일은 프로젝트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리뷰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 파일을 만들었고 이 제출 파일에 대한 검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학습 시간을 결정한 다음에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제출 여부까지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약간 사람은 그냥 명령만 내리고 실제 작업은 에이전트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장이 되고 에이전트가 회사의 사원이나 비서가 되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AI 에이전트의 목적과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제 AI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 해서 뇌 대리를 맡기는 거죠. 뇌를 그냥 AI에게 딱 대리를 맡겨 버리는 겁니다. 다 맡겨 버리고 딸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안 되는데요. AI의 답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검증도 했다시피 AI가 생성한 코드도 분명 오류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버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I가 작성한 코드를 직접 실행도 하고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결과를 한번 검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작업부터 맡기셔야 됩니다. 실습에서도 저희가 오토글론 베이스라인 모델 그냥 만들어 줘 하나로 딱 퉁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 결과 검토까지 작은 작업부터 차근차근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 코드 생성, 코드 리뷰, 코드 실행, 코드 수정
이렇게 작은 작업으로 나눠서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AI에게는 좀 컨텍스트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AI가 컨텍스트라는 이 단어의 길이가 길어지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하면 당연히 핵심적인 정보만 남기고 짜잘한 기억들은 좀 지워버리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AI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작업부터 나눠서 확실한 결과를 차근차근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 좀 더 나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 실습에서도 보셨다시피 AI는 코드 작성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도 AI가 잘 해 주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문제를 정의를 하고 성능에 대한 판단과 결과를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결과를 내서 최종적인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덱스와 오토ML을 활용해서 실습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머신러닝 팀 컴피티션도 이런 식으로 각종 모델과 전처리 과정들 저희가 알려드렸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5차 시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